지구과학 첫 번째 시간은 직권의 변화 중에서 지구계와 직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지구계에서 계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지구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직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며 지구의 내부의 구조를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계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라는 표현은 생태계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과 이를 둘러싼 햇빛, 공기, 물 등의 환경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어느 한 요소의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다른 요소도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될 겁니다. 지구도 마찬가지로 5가지의 요소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이를 지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계의 구성 요소 5가지를 지금부터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계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요, 기권입니다. 이 기권은 여러 가지 기체로 일단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일단은 대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기상현상이 나타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기상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비행체가 다니기도 하죠. 일단 두 번째는 수권입니다. 수권은 이제 물 숫자를 쓰는 것처럼 물이겠죠. 그래서 물이고요. 해수, 빙하, 지하수, 하천수 등의 모든 물을 그냥 다 수권입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직권입니다. 직권은요, 지구의 겉부분만이 아니라 내부도 포함하고 있고요. 이 직권은요, 서식처를 제공해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분. 네 번째는 생물권입니다. 생물권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포함하고요. 중요한 건 생물권은 직권, 수권, 기권 1, 2, 3번 모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외권입니다. 외권은 기권 외의 공간입니다. 기권 바깥의 공간으로 우리가 이제 태양과 달 등의 천체가 들어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구계를 이루고 지구 환경을 지금까지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직권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겠습니다. 직권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화산재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이 화산재는 바로 기권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권에서는 태양을 가리게 될 것이고요. 태양을 가리게 되면 온도가 하강하게 될 것입니다. 온도가 하강하게 되면은 결국은 인간에게, 동식물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요. 이 결과 결국 생물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태양을 가림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외권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외권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나오는 요소들을 보면 직권도 나오고 결국 직권에 의해서 기권, 그리고 또 외권, 그리고 또 생물권 이렇게 다 영향을 주고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일이 터지면 당연히 다른 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구계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구계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식처를 제공해주는 직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권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직권의 내부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권의 층상 구조가 지금까지 나타났는데 그걸 어떻게 연구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보면 몸을 이렇게 안을 검사하려면 MRI를 이용하고요. 공항에 가보면 짐에 폭탄물이 있는지 위험한 물질이 없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X선을 사용하죠. 이처럼 지구 내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요, 3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의 내부를 조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권 내부 탐사가 있는데요. 직권 내부 탐사 방법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추, 두 번째는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내부에서 올라온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지진파 조사입니다. 연구죠. 그래서 시추는 무엇이냐면 지하 자원을 탐사하거나 지층의 구조와 상태를 알기 위해서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 12km까지 깊게 파봤고요. 화산 분출물은 말 그대로 화산 분출물을 조사해서 지구 내부를 알아가는 건데 당연히 지구 전체는 알 수 없죠. 지진파 연구는요. 지진파가 모든 방향으로 전파되니까 지구 내부를 통과해서 지표에 도달하는 지진파를 연구하면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연구가 조금은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은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그래도 지구 내부의 경계면에 있다고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진파 연구가 아무래도 조금은 정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어떠한 층상 구조를 발견하였는지 지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권의 층상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지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에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대륙을 이루는 대륙 지각과 해양을 이루는 해양 지각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조금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사항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두께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다만 이게 중요한데 밀도는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더 작아요. 해양 지각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이 이렇게 부딪힐 때 해양 지각이 밀도가 크니까 대륙 지각을 파고 들어가는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진다. 이건 나중 과정에서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상식으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하 약 35km 부근에서는 지표 부근과 성질이 다른 물질이 나타나겠는데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위층을 지각, 아래층을 멘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면을 요 사이에 경계면이 보이죠? 요 경계면이 있는데요. 요 경계면을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경계면을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모호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는 그 과학자 이름을 붙여서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각은 지구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층으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대륙 지각은요.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균 두께는 약 35km고요.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께는 약 5km로 당연히 두께는 대륙이 더 두껍겠죠. 그 다음은 이제 멘틀입니다. 모호르비치치 불연속면 또는 모호면에서부터 지하 약 2,900km까지의 층입니다.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로 가장 많이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80%는 아니죠. 그래서 이 8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핵은 지하 약 2,900km에서부터 약 5,100km까지 층입니다.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 같아요. 다만 내핵은 고체 상태로 추정되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내핵은 지하 약 5,100km에서부터 지구 중심까지의 층으로 고체 상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핵과 내핵은 지각과 멘틀보다는 무거운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은요 크게 외핵과 내핵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층상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경계를 모호면, 모호르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했죠.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도 있을까요? 라고 하면 여기도 과학자 이름을 땄습니다. 과학자 이름을 따서 구텐 참고해요. 베르크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도 과학자가 발견을 하였는데요. 여기는 레만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비치치 불연속면,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면, 레만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와 직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구계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특징을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과학자 이름을 외우기보다는 그냥 경계를 통해서 직권이 지각과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면 그 정도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